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준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밤인데 그런 시덥지 않은 얘기를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아마 질타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이맘때는 아닙니다. 작년 12월 10일인가 12월 3일인가 제가 그때 썼던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이 떠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준석이는 국민의힘 탈당 가능성 몇 퍼센트, 신당 창당 가능성 몇 퍼센트, 내가 나가게 되면은, 내가 신당을 만들게 되면은 누구누구 따라올 것이다. 총선 전에 원내 교섭단체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총선에서 정말 대승을 거둬가지고 영남권에서만 최소 30석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늘어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참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영남권에서만 최소 30석인데 지금 현재 이준석이 만든 개보신당인가 개혁신당인가 거기 의석 몇입니까? 지역구라고 는 딸랑 이준석이 하나밖에 없고, 아니 영남권에서만 최소 30석이라며 지역구는 이준석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이준석이가 오로지 지 실력으로 했느냐? 뭐 기왕에 이제 배지 단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례 2자리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3석짜리 운영하면서 거기서도 지금 또 허은하랑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안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지들끼리 싸우든지 말든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얘기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불과 1년 전에 이준석이가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허장성세를 늘어났다 그 말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이낙연 씨가 이런 이준석에 대해서 호평을 하면서 이준석이하고 마치 손을 잡을 것처럼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낙연이 이준석이하고 손을 잡았다가 며칠 만에 팽당하고 거의 이낙연 인생에서 가장 쓴맛을 봤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런 이낙연의 미래가 너무나도 예상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손학규, 황교안, 윤석열이 경험한 이준석만 보겠다는 이낙연,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왜 떠올랐느냐? 이준석이가 오늘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났습니다. 그 얘기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가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준석이가 나이가 돼가지고 피선거권이 있어서 지가 지 돈 쓰고 선거 치르겠다는데 그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거 지 자유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판단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이준석이가 대선 주자를 자처하면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늘어놓으니까 사회자가 이런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국민과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준석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국민이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연대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국내임이 해쳐 모여 한 뒤 연대 가능성이 있는 한 명만 꼽으라면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중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준석이가 안철수 의원이다. 지금 상황에선 가장 가치 있는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이 해당 대목을 보면서 정말로 경악했습니다. 정말 이준석이란 자의 인성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과연 우리가 익히 봐왔지만 볼 때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준석이하고 안철수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거 안철수가 정말 여러분들 이준석이는 서로 다퉜다, 서로 갈등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 안철수가 정말로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습니다. 이 안철수와 이준석 사이는 있지 않습니까? 이 이준석의 언행 때문에 논란이 됐고, 그로 인해서 안철수는 이준석과 마치 동급인 것처럼, 이준석과 앙숙인 것처럼, 이준석과 숙적인 것처럼, 이준석이 안철수의 천적인 것처럼 그렇게 언론 매체에서 보도를 하면서 안철수의 급이 떨어지고 격이 떨어졌습니다. 안철수야말로 피해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이준석이가 안철수를 향해서 톰 이렇게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지는 이 디즈니인가 어디 만화 있지 않습니까? 톰과 제리. 이 톰과 제리에서 항상 제리가 톰을 갖다가 못 살게 굴고 골탕 먹이고 결국에는 톰이 마지막에 쓰러지거나 이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조그마한 쥐를 무서우면서 도망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가 안철수를 갖다가 이렇게 골탕 먹이고 안철수를 못 사게 굴고 안철수를 꼼짝 못하게 하는 아주 천적이다. 그러니까 안철수와 자기 관계를 톰과 제리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렇게 맨날 소리를 늘어놓고 페이스북에다가 글 썼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준석이다 그 말입니다. 바른미래당 시절에 이 안철수계와 유승민계가 이 공천 문제를 두고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준석이가 안철수를 향해서 어떤 얘기를 늘어났습니까? 여러분들 별의별 소리를 다 늘어났습니다. 그거를 제가 제 개인 채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도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옮기진 않겠지만 별의별 욕설을 다 했습니다. 정말 저주성 발언을 했습니다. 모욕성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이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거 한 적 없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들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아우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막 콧구멍 벌렁벌렁거리면서 그 얘기를 했던 바 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가서 사석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자입니다. 그게 바로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가 여의도에서 한 식당에서 이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이 안철수가 기자들과 이 이준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옆방에서 이준석이가 또 지도 기자들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안철수 씨 조용히 하세요 막 소리 질렀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거의 지 부모뻘 나이 되는 사람 그리고 또 이 같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한때는 같은 정당에 몸담았던 사람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도 같은 정당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기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언행을 일삼는 자가 지금 와서 그런 안철수한테 가장 가치 있는 후보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하고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여러분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준석이가 과연 정치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준석이가 지 인성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면 이준석이는 싸가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유능하고 내가 너무나도 전도 유망하기 때문에 저 늙은 꼰대 보수들이 나를 시기 질투해서 나한테 온갖 모욕을 다 한다 모략질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이준석의 인성을 정말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단면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이런 시간에 이준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정말 유의미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이런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께 상당히 무례하고 결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선악을 가르는 법조인 정치를 하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안철수에 향해서 온갖 조롱을 늘어났던 이유는 대체 뭡니까? 이준석이는 왜 그랬습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 뭐라고 하느냐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법률가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사회자가 언급한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검사, 홍준표 검사, 오세훈 변호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조인으로 보면 법조인의 시각으로 보면은 안 된다. 윤석열 봐라. 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봐라. 이재명이도 변호사 아니냐. 근데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그나마 자칭 대선주자 또는 타칭 대선주자 꼽히는 사람이 누구냐? 안철수다. 그리고 이준석이 자칭 대선주자인데 이 사람들만 이제 여러분들 법조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은 비법조인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안철수를 이용해서 지 마케팅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참 이준석이의 그 하는 행태는 참 일관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의 말미에 제가 작년 12월 10일에 쓴 그 기사를 여러분들하고 짤막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읽으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현재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철수 의원과 티격태격 다퉜고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티격태격 다툰 적이 없습니다. 진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봤을 뿐입니다. 안철수가 그런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것은 안철수가 어떤 정무적인 감각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준석이하고 그렇게 티격태격 하는 것 자체가 안철수가 급이 떨어지고 안철수가 격이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피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뭐라 그러냐, 안철수 의원이 저에게 바른미래당 공천을 안 주려고 한 건 다 과거 일이다. 새로운 정치판을 짜기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한다면 제가 먼저 안철수 의원한테 가서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잘못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또 이준석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그동안에 지가 공개적으로 온갖 조롱과 모욕을 늘어났던 그 안철수를 향해서 지가 먼저 찾아가고, 그 다음에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못한 게 있다고 한다면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하겠다, 이런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또 한번 제가 과거에 썼던 그 이준석 관련 기사가 틀리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작년 12월 10일 날 썼던 서운학교 황교안 윤석열이 경험한 이준석 맛보겠다는 이낙연의 그 기사의 일부 대목들을 여러분들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당적을 유지한 상태로 신당 창당을 주장하고 관련 언행을 스스럼없이 일삼고 있는 이준석 씨에 대해 우리 정치에 매우 드문 인재라고 평가하면서 시기가 되면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준석 씨는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그 당적을 계속 보유한 상태로 국민의힘을 대체할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의 변화를 운운하며 조건부 신당 창당을 줄기차게 얘기하고 다닌다. 이와 동시에 이준석 씨와 함께 한때 유승민계로 불렸던 국민의힘 인사는 이준석을 끌어안지 못하면 국민의힘 망한다는 식으로 강변한다. 또 이준석 포용론, 이준석 중임론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준석 독자 세력화의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는 찾기 어렵다. 영남권 최소 30석, 총선적 원내 교섭단체 구성과 같은 이 씨의 바람이 실현될 수도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그 어떤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는다. 이준석 씨는 신당 창당 가능성과 그 확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자 소위 제3지대를 표방하는 인사들과 만나 이른바 빅텐트를 구상하려고 하고 있지만 애초 이 씨가 만난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과 파급력을 고려하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이준석 씨는 돌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연일 날을 세우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흘리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애성 발언을 했다. 이 씨는 지난 6일 문재인과의 차별화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이낙연 대표가 생각이 좀 다르다면 그걸 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당시 이낙연 전 대표는 이준석과의 만남에 대해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이준석의 접근을 차단했다. 그랬던 이낙연 전 대표가 불과 이틀 뒤에는 이준석 씨에 대해 우리 정치에 매우 드문 인재다. 그분이 가진 장점도 있다. 시기가 되면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신당 창당 가능성을 흘리고 있지만 현실적인 조건들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 전 대표의 한계 때문에 이준석과의 만남을 얘기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호남 출신이지만 호남 지역 표심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이낙연 씨한테 어떤 조언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낙연 전 대표가 밝힌 이준석과의 회동은 패착일 가능성이 크다. 자신의 정치적 배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낙연 전 대표가 그나마 지금과 같은 정치적 위상을 갖게 된 이유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란 배경 때문이다. 총리직을 맡기 전까지 우리 국민 중 이낙연이라는 인물을 대선 주자로 떠올린 이들은 전체의 1%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다. 또 그는 그 배경을 발판으로 거대 집권여당의 대표를 맡기도 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아무리 호남에 가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강조해도 그는 문재인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런 그가 문재인과의 차별화를 할 수 있을까? 또 이준석 씨의 전력을 고려했을 때 이낙연 플러스 이준석의 조합은 그 결말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역 기반이 없고 조직이 없고 지지세도 적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정치적 목표를 안고 같은 당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한 가지 더 감안해야 할 점은 바로 이준석의 과거다. 바른미래당 시절 손학규 퇴진을 주장하면서 보는 일을 진절머리 나게 한 당권 투쟁을 전개하다가 결국 당을 깨고 나온 일,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추진할 당시 황핵관 운운하며 보수 통합판을 깨려 한다고 주장한 사실,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인 언행, 2021년과 2022년 사이 대선 당시에 윤핵관을 운운하며 두 차례 가출한 이력,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을 향한 양도구육, 신군부, 엄석대, 미친놈들의 수장, 서울에 있는 환자와 같은 조롱들을 다 알면서도 이낙연은 이준석의 맛을 보겠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제가 기사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안철수 씨가
이런 이낙연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또 이 안철수가 대선에는 또 꿈이 있고, 근데 지지율은 나오지 않고, 확실한 지지 기반은 좀 있어야 되겠고, 라는 생각에 혹시나 자기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했던 그 이준석의 이런 말에 솔깃해한다면 그 안철수 의원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꼭 이준석의 맛을 봐야 알겠느냐? 이낙연 꼴이 나고 싶단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정말로 안 그래도 나라가 뒤숭숭하고 정말 시국이 어수선해 죽겠는데 뭔 이런 이준석 같은 자가 계속 나와가지고 지가 소위 대선 주자요 이러면서 나는 누구하고 손잡을 수 있고 내가 보니까 누가 제일 가치가 있고 저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있다면 내가 먼저 사과하겠다 이런 소리를 늘어놓고 있으니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더 배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정말 악몽 같았던 2024년을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연이어서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긴 했지만 일단 이 시간상으로 봤을 때 이게 2024년 여러분들과 나누는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1월 2일부터 이 개인 채널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튜브 구독자 수는 한 2,00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상당히 과분한 여러분들의 그 관심과 사랑 이런 것 때문에 가능했던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 그때하고는 비교가 없을 정도로 거의 한 8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또 여러분들이 다른 채널도 구독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채널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정말 조족지혈이지만 세 발의 피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 애정 그리고 관심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항상 저한테 보내주시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또 조언들 이런 것들은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올 한 해 정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힘을 내서 이렇게 영상 촬영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계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거기에 부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고 그랬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일단 먼저 이 올해가 가기 전에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저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항상 애정 어린 의견, 조언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변함없이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애정이라고 해야 될까? 관심이라고 해야 될까? 거기에 맞춰서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2024년 의미 있게 보내시고 2025년 첫날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